자, 이상한 알베르게 2 37번째 날 팔라스 데 레이에서 멜리데까지. 1. 멜리데로 가는 길. 그러고 보니 새벽에 꿈을 꾸었네.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달콤하고 따뜻하면서도 아주 묘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멜리데 표지판을 지나 마을로 들어섰다. 다른 사물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길만이 곧게 뻗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길의 끝에 익숙한 로고의 질문 알베르게가 있었다. 내가 그곳으로 다가가자 희미한 불빛 사이로 누군가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 알베르게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내가 오기 전부터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품속으로 빨려들 듯 걸어갔다. 묘한 이끌림이었다. 어제 페이스북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답변을 준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서 그런 꿈을 꾸었던 것일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참 신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니, 이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즐거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 묘한 느낌은 무엇일까? 나로서는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 아무튼 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내게서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내가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는데 이제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누군가가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나를 질문 알베르게로 이끄는 것 같았다. 이것도 하느님의 시그널일까?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받을지 기대가 되었다. 어쨌든 꿈 덕분에 평소보다 몸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나는 아침 8시 30분쯤 알베르게를 나섰다. 오늘은 카사노바 레보레이노를 지나 멜리데까지 15km 정도만 걷기로 했다. 갈리시아 지방으로 넘어온 뒤로는 기온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아직은 손이 시릴 정도의 차가운 날씨는 아니어서 장갑은 외투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빽빽한 떡갈나무가 우거진 숲길로 들어서자 초록 내음이 가득했다. 싱그러운 초록 내음을 맡으며 오늘 도착할 질문 알베르게를 상상해 보았다.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하게 될까? 나는 멜리데에 도착하면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게 될 테니
마을을 구경하며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았다. 1시간 정도를 걷자 루고 지방의 마지막 마을인 카사노바에 도착했다. 카페에 들러 참치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다. 카사노바라. 이름이 왜 카사노바야? 마을 이름이 매우 독특했다. 내 생각은 엉뚱하게도 바람둥이인 카사노바로 이어졌다. 희대의 바람둥이로 소문난 이탈리아 작가 카사노바. 바람둥이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 바람둥이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유전자가 없는 것 같고 나도 바람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결혼하면 달라질까? 순간 질문 알베르게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에 대한 질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국가 간의 심각한 국제 문제도 풀어주는데 이런 문제 정도는 당연히 풀어주지 않을까?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내가 별걸 다 물어보려는 것 같았다. 참치 샌드위치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한 나는 배낭을 고쳐매고 카페를 나섰다. 노란 화살표를 보면서 계속 걷자 유칼립투스 나무가 우거진 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유칼립투스가 가을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귓가를 스쳤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는 석록수 잎을 영상에 담았다. 흙먼지 날리는 길을 오랜 시간 걸어온 순례자들에게는 청량감을 더해주는 멋진 풍경이었다. 2. 폴포 원조집을 찾아서 프렐로스 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들판을 지나 어느덧 멜리데에 들어섰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직 오후 2시가 채 되지 않았다. 멜리데는 잘 닦인 도시였다. 그런데 현대식 건물 사이사이로 옛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멜리데에 들어서자 빨간 지붕의 주택가 사이로 문어를 삶는 가게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멜리데에 왔으니 이곳에서 인기 있는 요리인 폴포를 카메라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가게가 좋을지 둘러보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부엔 까미노 수연, 부엔 까미노. 북치는 삼총사들이었다. 지난번처럼 북을 치고 있지는 않았다. 수연, 당신도 폴포 원조집을 찾아가는 건가요? 폴포 원조집이요? 네, 폴포 원조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근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곳에서 오는 길이랍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어느 가게가 좋을지 찾는 중이었어요. 아, 잘 됐네요. 두 번째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돌아
50m 정도 가면 식당이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나는 유쾌한 삼총사와 헤어져 일단 식당의 위치와 분위기를 보기 위해 그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다. 사거리에 이르자 코너에 문어와 재미난 문양으로 새겨진 간판을 단 식당이 눈에 보였다. 주인인 듯한 남자가 식당 안에서 나를 보더니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언뜻 보기에 식당 내부도 무척 특이했는데 나는 찾아가려던 원조집은 잊어버린 채 일단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이색적인 소품들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순례길 지도가 세계 지도와 함께 붙어 있었다. 그리고 식당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젬베와 우쿨렐레 등 각종 악기가 진열되어 있었다. 조명이 약간은 어둡지만 은은하게 무대와 식당 안을 구석구석 비추고 있었다.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순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오늘 멜리데에서 묵으실 건가요? 네. 그는 나에게 작은 전단지를 주었다. 악기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에는 오늘 공연할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면 오늘 저녁 7시에 공연이 열리니까 오세요. 이곳 멜리데에서는 나름 유명한 연주가들이랍니다. 나는 그의 말에 벽에 걸린 공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공연이 열린다니 무척 흥미롭네요. 혹시 저 사진 속의 사람들이 연주가들인가요?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오늘 공연에는 저기 사진 속 멤버들이 나올 거랍니다. 혹시 당신이 직접 연주하시는 건가요? 저 사진 속에 사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하하, 맞아요. 저도 오늘 밤에 함께 연주할 예정이랍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이름도 물어보지를 않았군요. 저는 오수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국 JBS PD랍니다. 순례길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 어쩐지 당신의 카메라를 보고 뭔가 일반 순례자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저는 발렌틴이라고 합니다. 이곳 식당의 주인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음악가랍니다. 수연 씨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음악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혹시 한국 음악도 아시나요? 그럼요. 한국의 아리랑을 아주 좋아하지요. 저는 특히 세계의 전통 음악에 무척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전통 악기를 수집하곤 한답니다.
여기에 있는 악기들도 모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모은 것들이에요. 와, 멋지네요. 오늘 저녁 꼭 이곳에 와야겠어요. 하하, 저도 수연 씨를 다시 만났으면 하네요. 저녁에 꼭 들르세요. 네, 그럼 저는 일단 알베르게에 짐을 풀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배워요. 부엔 까미노. 나는 발렌틴과 헤어져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폴뽀 원조집은 잊어버린 채 질문 알베르게의 로고를 찾아 골목 안에서 헤매다가 겨우 질문 알베르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질문 알베르게는 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어서 찾기가 무척 힘들었다. 만약 포르토 마린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주소를 받지 않았다면 이곳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데스크에는 나보다 먼저 온 두 사람이 체크인하고 있었다. 알베르게 주인이 그들에게 1인실을 쓸 것인지 2인실을 쓸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서로 친구였는지 2인실을 골랐다. 그들이 가고 나는 1인실로 체크인했다. 2층 밖으로 올라가 짐을 정리한 후 촬영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 나는 멜리데를 둘러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큰 도로 쪽으로 향했다. 조금 걷다 보니 하얀색 건물로 된 옷가게가 눈에 띄었다. 현대적으로 인테리어가 된 내부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색색의 옷들이 조화롭게 진열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보아온 가게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웠다. 게다가 옷 가게는 좌우로 위치한 폴뽀 식당들과 대비를 이루어서 더욱 눈에 잘 띄었다. 폴뽀 식당의 문어 그림을 보니 잊고 있었던 폴뽀 원조집이 생각났다. 나는 삼총사들이 알려준 원조집을 찾아갔다. 오픈된 주방에서는 사골국을 끓이듯이 문어를 삶고 있었다. 큼직하고 쫄깃한 문어에 특유의 소스를 뿌려서 바게트와 함께 나왔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여기에 시래기국 같은 갈리시아식 스프를 시켜놓으니 훌륭한 상차림이 되었다. 수프를 한 입 먹으니 우리나라의 진짜 시래기국이 먹고 싶어졌다. 이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나는 외국에 촬영을 나오면 항상 시래기국이 생각났다. 한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인데도 유독 외국에만 나오면 시래기국이 생각나는 건 무엇 때문일까? 카메라의 화면을
이곳 폴포 식당들의 분위기와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가득 채워놓고 동시에 내 배도 기분 좋게 채우고 난 후 다시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다. 마을 광장에서는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한 여성이 무대 위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쪽에선 마을 주민들이 멋진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 오늘 저녁 레스토랑에서 있을 공연이 생각났다. 축제를 즐기는 주민들 사이로 큰 배낭을 짊어진 순례자들이 합류했다. 그 중에는 숙소에서 신는 슬리퍼를 배낭에 매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목에 수건을 걸친 사람들도 있었다. 그 행색이 잘 차려입은 주민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질감마저 느껴졌다. 나는 축제의 흥겨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쉴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배낭을 메고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갈색 머리의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짊어진 배낭과 그의 차림새가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나는 그 모습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부엔 까미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미카엘 씨의 옷이 눈에 띄어 이렇게 말을 걸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JBS 방송국의 PD랍니다. 순례길을 촬영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미카엘 씨의 모습은 일반 순례자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순례길을 걷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정장을 입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하하, 수현 씨의 말처럼 이 옷이 먼 길을 걷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순례길 위에서의 시간이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성당을 찾을 때면 옷을 차려입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순례길에서도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걷고 있답니다. 하하. 그렇군요. 오랫동안 길을 걸으니 편한 복장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새롭네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미카엘 씨는 어떤 이유로 순례길을 찾게 되셨나요? 카톨릭 신자라면 그렇듯이 저도 순례길을 항상 꿈꿔왔답니다. 하지만 도무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겨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나서 순례길에 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리아에서 출발했지요. 나는 미카엘에게 몇 가지를 더 질문하고는 인터뷰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어가는 미카엘의 뒷모습을 보니
그 옆을 지나가는 다른 순례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어 더욱 눈에 띄었다. 사실 길고 험난한 순례길을 걷다 보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니기는 쉽지 않았다. 매일 땀과 먼지에 옷은 더러워지기 일쑤였다. 그런 까닭에 순례자들은 후줄근한 행색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땀으로 절은 옷들을 당연한 듯 입고 다녔다. 그리고 고생을 훈장처럼 여기는 듯 허름하고 아무렇게나 옷을 걸친 순례자들이 더 당당하게 보였다. 오히려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말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건 초보 순례자들처럼 보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미카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순례길에서의 옷차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미카엘의 정장이 이 순례길에 더 잘 어울리는 옷차림일까? 일반 순례자들의 복장이 이 순례길의 의미에 더 맞는 것일까? 그 순간 등산바지에 아웃도어 점퍼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쇼윈도에 비쳤다. 브루구스에 이어 내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 건 두 번째였다. 미카엘과의 인터뷰 때문인지 오늘따라 내가 더 꼬질꼬질해 보였다. 대부분의 방송국 PD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나운서와 배우들에 비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외모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밤샘 작업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할 때도 옷이나 머리 등을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려고 꽤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사람은 항상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교육 방침 덕분이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순례길에서는 한동안 그걸 의식하지 못하다가 오늘 축제 현장의 주민들과 순례자들 그리고 미카엘을 보면서 옷과 외모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후줄 후줄근해진 옷들을 보니 왠지 옷차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만 같았다. 오늘 공연을 보러 갈 때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알베르게에서 나오면서 본 옷 가게가 있어 나는 그곳에서 세미 캐주얼을 한 벌 샀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와 오늘 촬영분을 정리한 후 질문 카드를 집어들고 잠시 고민했다.
오늘은 무엇을 질문할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떠올랐지만 선뜻 어떤 질문을 할지 쉽게 정할 수 없었다. 시계를 보니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 질문은 식당의 공연을 보고 난 뒤 돌아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질문 카드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고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은 후 알베르게를 나섰다. 3. 발렌틴의 레스토랑. 저녁 7시. 식당에 도착해보니 아직 공연 무대는 준비 중이었고 낮에 인사를 나누었던 식당 주인 발렌틴이 기타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는 무대 앞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다. 곧 다른 2명이 무대로 올라와 각각 젬베와 우쿨렐레를 집어들었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멜로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순례길을 지나면서 종종 들었던 올트레이아였다. 아침마다 우리는 길을 나섭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더 먼 곳으로 가지요. 매일매일 길은 우리를 부르고 그것은 콤포스텔라의 음성이에요. 더 멀리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하느님이시여 저희를 도우소서.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도 눈을 감고 멜로디에 맞추어 그동안 지나온 순례길을 회상해 보았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질문 알베르게를 만나고 에드리안, 저스틴, 모니카, 에릭, 에드워드, 리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 시간은 일반적인 여정이 아니었다. 특히 생각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질문 알베르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발렌틴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무대로 올라와 저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이 있나요? 사람들이 웃기만 하며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발렌틴이 나를 갑자기 지목하며 말했다. 한국에서 오신 수연 씨, 이렇게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모두 알만한 노래로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나는 발렌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당황했지만 한국인으로서 뭔가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무대로 나갔다.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혹시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존 레논의 솔로곡인 이 노래를 좋아하지요. 특히 가사를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렌틴이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센스 있게 연주를 시작했다. 내가 노래를 시작하자
식당 안의 사람들도 하나둘 나를 따라 노래를 불렀다. 이매진이 유명한 노래여서인지 어느새 합창이 되었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순례길 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노래를 마치자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 이후로도 공연은 한동안 더 이어졌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